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토와 동맹국 등 7개 나라의 파병을 요청한 뒤에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정상이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각오 들어보시죠. 日本政府として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情報収集も行っていますが、自衛隊の派遣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おりません。完全な停戦合意が行われた後ですね、貢献できることが皆無だとは、申し上げません。 자, 워싱턴으로 떠난 이 다카이치 총리, 하네다 공항에서 또 손을 흔든 모습도 공개가 됐고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참 다카이치 총리도 속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겠다 이렇게 또 국내 얘기를 하고 갔던데, 과연 정말 트럼프 면전에서 자위대 파견 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라고는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약간 목적을 흐리면서 일본이 방금 전에 보도에서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방안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른 방안, 그러니까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갖고 가고 있어요. 경제적 선물을 제공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마치 전투행위와 다름이 없는 그런 군사작전은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거 일본의 전례에 따라서 이러한 전투행위가 아닌 다른 시기에 간접 지원은 할 수가 있다. 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한국도 필요 없고 일본도 필요 없고 호주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Of course,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보셨죠? 동맹국들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달라. 어제는 필요 없다더니. 미국 측 얘기 보시죠. 안타깝게도 일본과 한국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일정한 형태의 기여는 분명히 제공해야 할 걸로 본다. 미국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우리 신범철 위원님께서 일전부터 쭉 짚어주셨던 게 뭐 직접 파병은 안 되더라도 우회적인 지원 정도는 해야 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뭐 그런 얘기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잭 쿠퍼는 미국 기업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이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일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을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맹국으로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한 유사법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을 전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을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전투행위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후방에서 지원한다거나 무력 충돌이 끝난 다음에 지원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설명하면서 설득을 할 거고요.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동맹국들이 와서 미국과 함께 이란의 전쟁에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점까지도 우리가 파악해가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조금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아주 큰 걸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요구해놓고 하나 둘씩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방식.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전에 SNS에 직접 올렸답니다. 우리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하고 그 해협에 대한 책임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지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그러면 반응 없던 일부 동맹국들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성춘 박사님,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접 해협 안보를 맡으라. 뭐 사실 호르무즈 해협 우리나라도 영향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한국, 뭐 일본, 또 유럽 국가들도 직접 맡아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미국이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란과의 전쟁 양상을 봤을 때 군사력은 압도적입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군사력이 더 뭐 지금 소모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을 나서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정당성 때문입니다. 전쟁의 정당성을 찾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인 마가조차도 반전 여론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정당했다, 이 전쟁은 필요했다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동맹국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 군함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아마 이 정치인들, 아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상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원할 겁니다. 이것 봐라, 우리의 동맹국들이 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나의 전쟁에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도 그들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나의 역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내가 무리한 전쟁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정당성을 찾는 차원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까 휘모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있는 그 뜻을 잘 해석해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